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일일 사망자와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늘 코로나19 진단 시약 국내 업체 가운데 2개 업체 물품이 내일 화물기를 통해 미국으로 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 필수 업종에 해당하는 업주들은 근로자들에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뉴욕시 공립교 폐쇄 조치를 놓고 뉴욕시장과 뉴욕 주지사가 상반되는 의견을 보이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7시 뉴욕 맨하탄은 의료진들을 격리하는 시민들의 응원이 울려 퍼집니다. 뉴욕, 뉴저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무시하고 예배를 드리거나 골프를 친 사람들이 체포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5월 경제 재개장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한편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너무 이른 정상화에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연방 경기 부양 법안의 경기 부양 현금 지불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뉴욕 퀸스 장로교회 장영춘 원래 목사가 코로나 감염증으로 소천했습니다. 남부 미시시피주에 강력한 토네이도가 강타해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최소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일일 사망자와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이 집계한 오늘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총 확진자 수는 187만 명 선을 넘었고 그중 미국이 확진자 55만 7,600명으로 30%를 차지했습니다. 세계 총 사망자 11만 8,304명 중 최다국 미국의 사망자가 2만 2,110명으로 19.2%였습니다. 로이터 통신 집계에서 지난 2일 세계 최초로 하루 사망자가 1,000명을 넘었던 미국은 8일 만에 24시간 동안 2,060명이 사망해 2,000명 선을 넘었습니다. 다행히 10일 이후 2,000명대 사망 발생은 재발하지 않았고 상당한 감소세 통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일 하루 동안 1,829명 사망한 데 이어 12일 1,512명에 머물렀으며 오늘 24시간 동안 사망한 감염자 수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발생에서도 감소세가 보입니다. 10일 35,100명에서 11일 29,900명, 12일 28,9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국내 2개 업체의 코로나19 진단 시약이 내일 화물기를 통해 미국으로 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 연방재난관리청이 보낸 항공기가 진단 시약을 싣고 내일 오후 10시 30분 한국을 출발할 예정이라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인 공급 물량은 약측 협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지만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이번에 미국에 공급하는 진단 시약은 최대 60만 건을 검사할 수 있을 물량입니다. 한국 업체들이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일부 도시로 진단 시약을 소량 공급한 사례가 있었지만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대량 발주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외신을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진단 시약 지원을 요청한 이후 국내 3개 업체 제품이 미국 FDA 사전 승인을 획득해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나머지 1개 업체의 물품은 미국에 있는 대리점을 통해 물량이 공급되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 필수 업종에 해당하는 업주들은 근로자들에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상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앤드류 코머 뉴욕 주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마스크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ll also do an executive order today which directs employers to provide essential workers with a cloth or surgical face mask to their employees when they are interacting with the public.
and they should provide those masks cost-free. New Jersey did a similar order, and I think Governor Murphy was right, and I want to do that here in the state of New York.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정명령을 반기며 아울러 현재 마스크 구입 품귀 현상에 잇따라 뉴욕주 업주들의 마스크 구입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주도 지난주 슈퍼마켓 등 식료품 매장에 입장 시 마스크 사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또 손세정제 가격 급등을 미리 견지하여 뉴욕시에 손세정제를 배포했으며 현재 뉴욕시의 경우 물가 안정을 위해 마스크 부당 가격 책정을 판매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함정 단속 중입니다.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감염 예방 기초 물품의 부당 거래 및 과다 광고를 통해 폭리를 취해 적발될 시 강력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부당한 가격 인상으로 적발된 업체는 세 곳으로 퀸즈에 위치한 번약국, 맨하튼 홍콩 슈퍼마켓, 토마스 드럽 등이 있습니다. 각각 12,000달러, 69,500달러, 2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이들은 손세정제, 마스크, 장갑, 소독용 물티슈, 기침약 등을 부당한 가격으로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시정부는 10% 이상 가격을 인상할 경우 위반 사례로 적발하며 지난 한 달 동안 2,700건을 적발했습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지난달 코로나19 기초 비상물품 폭리를 취한 달러삽 주인에게 $10,000불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과 로렐라이 살라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장은 업주들은 코로나19 비상사태의 부당 가격 인상으로 개인의 폭리를 취하기보다는 소비자들에게 합당한 가격을 제시하고 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뉴욕시 국립교 폐쇄 조치를 놓고 뉴욕시장과 뉴욕 주지사가 상반되는 의견을 보이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주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올해 말까지 뉴욕시 공립교 폐쇄를 연장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러지 전염병 연구소장과 논의한 결과 학교를 계속 폐쇄하는 것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전반적인 전략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해졌다며 공립교 폐쇄 연장은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ve had conversations the last few days to say, is it viable? Is it safe? Is it smart? Would it work? Would it help our children? Would it be fair to the entire school community to bring our schools back at this point, at any point between now and the end of June? And after very careful consideration, I announced today that the New York City Public Schools will remain closed for the remainder of this school year. And the learning continues. We just don't do it in person. 하지만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시간 뒤에 이어진 주정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뉴욕시장에게 학교의 문을 열고 닫는 권한은 없다며 뉴욕시장의 학교 폐쇄 연장 조치를 일축했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된 시점에서 이에 관한 법적 권한은 주지사에게 속한다는 주장입니다. That's the mayor's opinion. It is my legal authority in this situation. 쿠오모 주지사는 어제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뉴욕시는 물론 뉴저지, 커네티컷주와 협력해 동시에 학교 문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학교가 보육시설 역할도 하기 때문에 학교가 문을 열어야 부모들이 일할 수 있는 데 따라 학교가 사업장들과 동시에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존 리우 뉴욕 주상원 뉴욕시 교육위원장은 성명문을 통해 뉴욕시 공립교 폐쇄 연장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안전을 위한 올바른 조치라며 원격 수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관계자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의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와 스테이 앳홈 행정명령이 내려졌지만 뉴요커들이 활발하게 거리를 활보하던 마음은 여전합니다. 매일 저녁 7시 뉴욕 맨하탄에는 의료진들을 격려하는 시민들의 응원이 울려 퍼집니다. 자세한 소식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행정명령에 따라 집에서 재택근무와 자가격리를 스스로 실천하고 있는 뉴요커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최전선에서 힘쓰고 있는 이들을 위해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매일 저녁 7시 뉴욕시에서 나는 소리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많은 네티즌의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매일 저녁 7시 자신들의 베란다에 나오거나 창가로 나와 박수를 치고
악기나 도구로 소리를 내거나 또는 가수 프랭크 시나트라의 명곡 뉴욕 뉴욕을 크게 트는 등 응원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박수의 대상은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서 선 이들, 특히 시민들의 감사를 전하고 싶은 이들은 바로 우리 주변 영웅인, 의료 관계자들, 공무원, 경찰, 우체부, 필수업종 종사자, 딜리버리맨들입니다. 맨하튼의 상징 엠파이어 스테이 빌딩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빨간색 라이트를 비춘 바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번 7시 박수 응원이 뉴욕시 확진 사망자가 증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세계 경제 문화를 이끌었던 활기찬 뉴요커들이 서로를 격려하기 위한 따뜻한 사랑의 소통 방식이라고 전했습니다. I want to wake up in a city that never sleeps. 가수 플랭크 시나트라의 명곡 뉴욕역의 가사처럼 코로나19가 오기 전까지 24시간 항상 불을 밝히던 타임스퀘어와 뉴욕 곳곳이 아름답게 불 밝힐 날을 기대해봅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뉴욕 뉴저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무시하고 예배를 드리거나 골프를 친 사람들이 체포되고 폐쇄 명령을 어긴 업주들이 공공보건 위협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주 라클랜드 카운티 경찰은 어제 몬시타운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사회적 거리를 지키지 않고 예배를 올린 50여 명의 유대인들을 적발하고 이들 중 8명을 체포 및 기소했습니다. 법원 출두를 앞두고 있는 기소 대상자들은 유죄가 인정되면 각각 최대 $1,000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I want to be frankly more aggressive on the enforcement because all the anecdotal evidence is people are violating it at a higher rate than before. So we're going to increase the potential maximum fine from $500 to $1,000. But it's not really about the fine. Nobody wants the money. We want the compliance. 한편 뉴저지주 경찰은 지난주 코로나19 예방 규정 관련 대대적 단속을 실시해 비밀 아지트에서 불법 도박을 하거나 술집, 미용실 등을 운영한 24명을 적발 기소했습니다. 뉴욕시 경찰은 지난 주말 스태튼 아일랜드에 있는 사우스쇼어 골프장에서 6명의 골퍼를 연행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85명의 골퍼들이 이 골프장에 예약한 사실을 밝혀내고 골프 코스를 폐쇄 조치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5일 퀸즈에서는 5명의 골퍼들이 문을 닫은 클리어뷰 골프 코스에 몰래 들어가 골프를 치다 적발됐으며 이들은 공공시설 불법 침입 혐의로 $50의 벌금 티켓을 받았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3월 22일 모든 골프장 폐쇄 지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5월 경제 재개장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한편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너무 이른 정상화에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부활절 경제 재개장을 거론했다 물러섰던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최근 5월 재개장론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m not looking at months, I can tell you right now. Our country wasn't built to be shut down. This is not a country that was built for this. We'll again and soon be open for business, very soon. 앞서 앤서니 파우치 국립앨러지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CNN 인터뷰에서 경제 재개장에 관해 다음 달에 시작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We are hoping that at the end of the month we could look around and say, okay, is there any element here that we can safely and cautiously start pulling back on? If so, do it. If not, then just continue to hunker down. 이런 가운데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어제 CBS Face the Nation 인터뷰에서 다음 달 미국 경제 단계적 재개장 가능성에 대해 우리가 너무 빨리 다시 일어서기 시작한다면 불길에 휘발유를 부을 수 있을까 두렵다고 밝혔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코로나19 확산과 대응 조치로 인한 경제 타격에 관해 실업과 중소기업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경제 회복에 대찬성이지만 이는 의료 서비스의 완전한 회복에 힘입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I do know one thing, any sort of an economic reopening or recovery depends first and foremost on a complete healthcare recovery. Getting that sequencing right, I think, based on the data and the facts that we're seeing is incredibly essential, and that if we either transpose those steps or we start to get back on our feet too soon, I fear, based on the data we're looking at, that we could be throwing gasoline on the fire. So the pain is awful. We get that in terms of unemployment, small businesses,
But based on how we see this evolving, I'm all for an economic recovery, but it's got to be on the back of a full healthcare recovery. 노동부 집계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최근 3주 동안 1,678만 개에 달해 코로나19로 인한 대량 실업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연방 경기부양법안의 경기부양현금 지불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IRS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조치도 취할 필요는 없으며 자동으로 적격자에게 송금되고 이미 2019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들의 경우 IRS는 세금 보고 시 입력된 계좌 정보를 사용해 지불합니다. 2019년 아직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IRS는 2018년 세금 신고서의 정보에 사용된 동일한 은행 계좌로 지불액을 계산합니다. 재무부는 관련 업데이트는 IRS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며 이를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계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빠르면 24일부터 수표가 주소지로 발송되며 수표 발송은 저소득층에서부터 시작돼 최대 20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RS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지급받는 납세자의 숫자는 7천만 명에 달합니다. 단 IRS에 직접 입금 정보가 없었던 대상자, 즉 세금 환급이 필요하지 않아 세금 신고를 안 했던 수혜자들, 즉 노인, 퇴직자, 저소득층, 파타임을 했던 학생들을 위해 웹사이트를 지난 금요일 개설했습니다. IRS 웹사이트 Get My Payment를 통해 인적 정보와 은행 정보를 기재할 시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2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간단한 개인정보와 은행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수표가 아닌 계좌 이체로 빠르게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 퀸스 장로교회 장영춘 원로 목사가 코로나 감염증으로 소천했습니다. 고 장영춘 목사는 74년 퀸스 장로교회를 개척하고 뉴욕 교회협회장,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미주 크리스천 신문 발행인을 역임하면서 후진 양성에 이바지하고 올바른 교회 문화를 세운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퀸스 플러싱 한 요양원에서 머물던 고 장영춘 목사는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인 코로나19 증상으로 지난 10일 오후 프레스비테리안 병원에서 향년 84세로 소천했습니다. 장례 예배는 오늘 17일 오후 7시 퀸스 장로교회 본당에서 치러지며 예배실 황은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중계됩니다. 또한 플러싱 한인 회장을 역임한 이춘형 씨도 지난 5일 향년 87세로 별세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한인사회를 위해 일생을 바친 고 윤현태 시의원과 이 두 고인의 소천 소식에 한인 동부 사회 곳곳에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활절인 어제 남부 미시시피주에 강력한 토네이도가 강타해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최소 6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매체에 따르면 이번 토네이도는 재앙 수준의 막대한 피해를 일으켰으며 이에 국립기상청도 토네이도 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미시시피주의 다른 지역에도 강풍과 우박을 동반한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갔으며 알래바마주와 경계에 가까운 북부의 메리디안에서도 토네이도 피해가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기상청도 북부 일대 여러 개의 토네이도와 강풍 피해를 예고했지만 아직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설비 회사들은 이 일대 수천 세대가 정전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루이지애나주 멀로시 제이미 마요 시장은 시내 주택 200에서 300곳이 강풍으로 파손됐다고 전했습니다. 부활절 토네이도가 덮친 미시시피, 알래바마주와 조지아 서부 지역에서도 중간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기상청은 전했습니다. 퀸즈 검찰청은 혐오 범죄 전담 특별팀이 지역 경찰서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혐오 범죄를 목격한 경우나 혐오 범죄의 피해자의 경우 311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고할 경우 NYPD 경찰관과 퀸즈 지방검찰청은 체류 자격, 즉 시민권, 영주권, 비자 소지 여부, 종교, 성 정체성 등에 대해 묻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토요일 할리우드 영화배우 탐 행크스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NBC 코미디 프로그램인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 홈 스페셜 프로그램 호스트로 출연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를 회복한 유명인으로는 로스트로 얼굴을 날린 헐리우드 한인 배우 데니엘 킴, 그리고 영국 찰스 왕세자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등이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모닝캄 회원과 지난달 1일 이후 자격이 종료된 회원을 대상으로 우수 회원 자격 기간을 6개월 추가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 우수 회원 등급은 밀리언 마일러 클럽, 모닝캄 클럽 등이 있으며 모닝캄 클럽은 2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합니다. 아시아나항공도 골드, 다이아몬드, 플래티넘 등 우수 회원 등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자격 기간 연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뉴욕시 퀸즈에 사는 102세의 소피에 아보리스 할머니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워 이겼습니다. 그리스 이민자로 6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보리스 할머니는 지난 3월 중순부터 고열, 호흡 곤란 증세로 산소 호흡기 치료를 받다 지난 주말 기적적으로 소생했습니다. 그녀는 뉴욕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친 최고령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당분간 포커스는 쉽니다. 이어서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우리 모두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감염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정신적인 패닉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도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